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1일 ITQ 엑셀 B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엑셀 시험을 보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트 이름 변경을 제1작업부터 제3작업까지 시트의 이름을 변경을 해주시고 A열의 모든 열너비는 1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제1작업에서만 여러분들 행의 높이를 미리 조절을 하고 데이터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요 내용을 다 하시고 나면은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하고 글꼴과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따로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제 오른쪽 정렬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테두리도 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변경을 하실 때는 여기 아래쪽에 시트 탭이 나와 있죠? 여기에 가서 요 시트 1번에다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블 클릭 해 주셔서 시트 이름을 제1작업이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트 2도 제2작업. 매번 반복을 해야 되는 작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의 순서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4작업을 안 만드는 이유는 차트 만들 때 새로운 시트로 삽입하면서 제4작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요 모든 시트 선택이라는 걸 눌러주시게 되면 시트가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다 범위가 지정이 되고 요쪽 위에 가서 보면은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A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열너비를 얼마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1로 지정을 해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꼭 제1작업에 와서 이 부분이 제1작업이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꼭 제1작업으로 오셔서 여기 와서 제1작업을 클릭을 하고 1행부터 3행까지 행의 높이를 여기를 얼마로? 30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행부터 20은 얼마로 바꿔줘요? 20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안 해도 되지만 너무 행 높이가 좁으면 좀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답답하고 좀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의 높이를 좀 지정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행부터 3행까지는 30으로 하시는 게 모양이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고 또 4행부터 몇 행까지를요? 20행까지는 여러분들 암기하기 쉽게 요 2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을 해야 되겠죠? 요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요 찾아보기 눌러서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기 문서라고 하는 폴더에 ITQ 폴더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수험번호 8자리를 지정을 해주시고 둘, 넷, 여섯, 일곱, 8자리 해놓고 여기 빼기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반드시 경로가 어디가 돼야 된다고요? 문서에 ITQ 폴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ITQ 폴더가 없다. 그러면 얼른 손 들고 ITQ 폴더가 없다라는 거를 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제목 표시줄에는 여러분들이 저장한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B형 문제는 이렇게 컬러가 아닌 요 흑백으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배부받는 시험지는 이렇게 컬러로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이도 할 때도 이렇게 이런 색깔로 흑백으로 나와 있는 걸로 바꿔서 한번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의 굴림을 11로 바꿔주고 정렬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그리고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꼴을 뭐로 변경을 해주시냐면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렬을 어디로 바꿔요? 요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시면 어디 셀을 클릭을 해도
굴림의 10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정렬로 나와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 요 내용이 지금 보시게 되면 B4부터 요 B4부터 이쪽에 보면 J죠. J의 14행까지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B4부터 J14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요. 요 테두리에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열너비가 너무 좁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요 B열부터 요 J열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 경계선 요 끝부분 있죠.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어느 정도 열너비를 좀 넓혀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위에 요 필드명부터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내용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품 코드 이 탭을 눌러주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내용을 가격 이렇게 써주시고 요 11월 매출인데 요 부분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한 셀에 두 줄이 들어갔죠. 요거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11월 매출이라는 거 입력을 하시고 뭐하고 뭐 눌러야 돼요? Alt 키하고 여러분들이 뭐 눌러야 된다? 엔터 눌러야 된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한 셀에서 두 줄 이상 이렇게 바꿀 때는 뭐가 필요하다? Alt 엔터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가로 열고 단위 땡땡 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옆에 칸에도 또 12월 매출 이렇게 Alt 엔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단위 땡땡 만원 이렇게 해주시고 옆으로 가서 순위 그다음에 제조 방식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 행 높이가 안 맞을 경우에는 여기 경계선 있죠? 이 부분 사양하고 오행 사이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행 높이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아래로 여러분들이 열 단위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먼저 이 부분의 내용들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여기 있는 부분들을 내용을 이렇게 열 단위로 내용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부분 있죠.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위에 세 칸이 합쳐졌죠. 한 칸, 두 칸, 세 칸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퍼스널, 케어, 제품, 수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밑에도 세 개를 범위를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건강, 식품에 12월 매출 가로 열고 단위 땡땡 만원 그쵸 여러분들 평균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함수를 문제 풀어야 되는 3, 4번이고 옆에가 또 어떻게 됐어요? 병합이 됐죠? 병합을 해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요 테두리 넣어주는 거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테두리 있죠? 이 부분에서 여기 양쪽을 두 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X자 모양이 나옵니다. 네, 옆에 또 세 개도 병합이 됐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단위 땡땡 만원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제품명 그리고 여기에 가격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내용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요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일단 오른쪽 정렬하셔야 되고 요 찬단의 기호를 눌러주셔서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입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안쪽에 있는 요 굵은 테두리는 좀 나중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셨으면 이쪽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이제 바꿨고 여기 제목 도형 배지 해서 넣으라고 하는 거 있죠. 이쪽에다 이제 도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삽입에 들어가면은 요 도형에 배지라는 도형은 요 7자 밑에 있는 요 도형입니다. 요 7자 밑에 있는 요 배지라는 도형을 선택을 하셔서 요 B1의 중간부터 이렇게 쭉쭉쭉 그려서 지열에 이렇게 반 정도까지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뭘로 하라 그랬냐면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얘를 여기 도형 채우기가 노랑이고요. 여기에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도형 채우기라고 하는 곳과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 채우기를 눌러서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 효과에 가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요? 오프셋 오른쪽.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홈에 가서 뭘로 바꿔요?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크기는 얼마다? 24다. 그리고 굵게, 그리고 검정색으로 칠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글씨가 정 가운데 오는 거기 때문에 요 수평 수직을 가로 세로를 가운데로 해주시고, 요 단련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유통 제품별 판매 현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셀을 결제란을 작성하고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해서 붙이게 하라 그랬고, 원본은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결제란은 어떤 거냐? 요 내용이에요. 그죠? 요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만들 때는 위에도 내용이 없어야 되고 왼쪽에도 내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요쪽에 하나, 둘, 셋, 네 칸에 두 줄,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아래쪽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반을 줄여요. 이렇게 반을 딱 줄이시면 딱 사이즈가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16은 요 17까지 내려오면 돼요. 여기 요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높이도 딱 맞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병합을 하고 결제를 써주시는 거야. 결, 제자, 알트, 엔터 눌러서 팀장, 과장, 대표라고 입력을 해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복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쪽에다 나와야 되니까 이쪽을 클릭을 해주시고 요 붙여넣기에 가서 요 기타 붙여넣기 옵션을 뭐로 붙여넣어요?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옆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본은 지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가서 범위 지정하셔서 지우기에 모두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모양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요 B4부터 요 J4, 그 다음에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면 G14가 있죠. 이 부분, 그 다음에 I14, 이 부분은 주황으로 이렇게 칠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보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바꾸는 거죠. 요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뭘로? 주황. 표준색에 있는 주황으로 칠해주시면은 이런 모양의 색깔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하라고 했어요. 어디에다가? 요 유효성 검사를 어디에다 해야 된다? H14셀.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 우리가 유효성 검사는 어디서 하셔야 돼요? 데이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기 유효성 검사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요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대하상자가 나타났을 때 요 제한 대상을 뭐로 바꿔야 된다? 목록이에요. 요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이 원본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C5부터 C12까지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원본에 클릭해서 C5부터 C12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요 문제에서 지금 콜라겐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콜라겐을 선택을 해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5부터 여기 F5부터 어디까지요? F12 범위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원을 붙이라고 했고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겠죠. 천 단위 기호도 들어가 있고 뒤에 원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서 요 셀 서식에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표시 형식에서 요 사용자 지정 들어가면 천 단위도 들어가야 되고 뒤에 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샵 쉼표 샵샵 0이다. 그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다가 뭐를 넣어준다?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위에 보기에 이렇게 45,000원 쉼표 45 쉼표 000 원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셀 서식을 넣어도 이 가격은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D5부터 D12는 이름을 뭘로 하래요? 분류. 어디서? 여기 보면 요 이름 상자 있죠?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름 상자예요.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이름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뭐라고 써요? 분류. 그리고 꼭 엔터를 눌러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혹시 이름 정의한 부분에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식에 들어가면 요 이름 관리자가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삭제를 하고 하시든가
편집을 눌러서 수정을 하시든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이름 관리자의 수정은 요 수식에서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이름 관리자다. 요것도 혹시 모르니까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작업이 이렇게 입력까지 다 됐으면 일단 저장은 좀 한번 눌러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2작업, 3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 하시기 전에 어떤 부분? 요 7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수 6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을 먼저 하는 이유는 수식의 결과가 2작업, 3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격이 5만원 이상인 행 전체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범위 지정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행 전체예요. 그러면 행 전체라고 하는 거는 이쪽 부분도 다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범위를 요 순수한 데이터가 있는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여기에요. 여기. 절대 요 필드명을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어디에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에 어디로 들어가요? 세규칙에 들어가면 여기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가격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가격 1을 선택을 했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절대 참조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 가격을 5만원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F5 셀만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F4를 몇 번? 2번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은 고정하고 행번호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5만원 이상. 이 동그라미 잘 적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가격이 5만원 이상이 되는지 F5가 되는지 F6이 되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셀 서식, 여기 서식 있죠? 요 서식에 들어가서 요 글꼴을 굵게 그 다음에 뭐로 바꿔야 된다? 파랑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가격이 5만원 이상이 되는 부분만 이렇게 색깔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7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진행을 하고 저장 한번 또 누를게요. 그리고 이 작업으로 가주시면 되는데 요 우리 12월 달 그러니까 이번 1월 달에 나와 있는 이 작업이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왔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요 목표가 찾기 및 필터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작업에 여기 B사부터 H12까지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 C를 누르거나 제2작업에 가서 어디 셀이요? B2 셀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유지하고요.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 요 모두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가면은 목표가 찾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에서 뭐를 하라고 했냐면 먼저 B11부터 여기 G11까지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11월 매출 가로 열고 단위 땡땡 만원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이라고 입력을 해주래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H11이면 여기죠. 여기에 에버레이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뭐에 대한 11월 매출 전체 평균을 요 에버레이지 함수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에버레이지를 여러분들 찾으세요. AVE 들어가서 직접 함수를 써서 구하셔도 됩니다. 어디에 있는 11월 매출. 11월 매출이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지정하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 테두리를 지정하세요 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테두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범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부 다 지정하고 테두리를 깔끔하게 이렇게 한번 모든 테두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목표가 찾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11월 매출 전체 평균이 현재는 29,893원인데 얘가 얼마가 되려면 3만원이 되려면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셀에다 클릭을 하고 요 데이터에 가면 우리 요 가상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에 요 목표가 찾기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세요. 얘를 눌러주시면 요 수식 셀은 여기고
찾는 값은 직접 입력하는 거죠. 얼마? 3만원. 그리고 값을 바꿔야 되는 셀은 콜라겐의 어디예요? 11월 매출이에요. 그래서 어디 부분이냐? 데이터를 보면 요 콜라겐의 11월 매출이니까 요 셀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수식셀은 에버레이지로 식이 들어간 거. 찾는 값이 얼마? 3만원. 콜라겐의 11월 매출.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11월 매출의 전체 평균이 수식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3만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찾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콜라겐의 11월 매출이 값을 바꿔야 되는 셀이 되는 거예요. 요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함수가 요게 바뀌게 될 거예요. 바뀌었죠? 목표값과 현재값. 그러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요 목표가 찾기 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고급 필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할 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먼저 필드명이 뭐고 조건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먼저 여기 보면 분류라고 하는 게 필드명 건강식품이 아니다라고 해서 건강식품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 기호죠. 그리고 건강식품 써주시면 되고 면서라고 나왔으니까 얘 무슨 조건이에요? AND죠. AND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된다? 같은 줄에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여기 분류가 필드명 가격이 필드명 5만원 이하예요. 5만원 이하는 이렇게 써야 되죠. 이하. 그래서 5만원을 써주고 요 결과에 요것만 데이터를 추출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건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급 필터 조건은 여기 AND라고 하는 조건은 AND라는 조건은 뭐뭐이고 뭐뭐이면서고 같은 행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OR 조건은 뭐뭐이거나라고 나오고 다른 행에다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고 AND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이게 뭐뭐이면서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AND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건을 B14에다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B14 셀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먼저 필드명을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되지만 저는 는이라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분류 엔터 눌러주세요. 그리고 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가격이에요. 클릭하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은 필드명을 그대로 가져왔고 가격은 건강식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건강식품이 아니다. 얘는 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줄에다가 5만원 이하 5만원 일시 100 1000만 5만원이죠. 이렇게 요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이렇게 제가 가운데 정렬하고 테두리를 누를 거예요. 요거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분류가 건강식품이 아니면서 가격이 5만원 이하 조건을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고 요 조건을 요 데이터에서 여기 있는 이 원본 데이터에서 우리가 데이터에 들어가면 고급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서 어디로? 다른 장소의 복사로 가주셔야 돼요. 목록 범위는 여기. 조건 범위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어디로? B18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게 다가 아니라 아까 문제에서 제품 코드는 필요가 없어요. 제품명 있어야 되고 분류 필요 없고 출시일, 가격, 12월 매출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제품명, 출시일, 가격, 12월 매출 요거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눌러주면 왼쪽으로 밀어주면서 당겨져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건을 고급 필터는 잘 써주셔야 된다는 거 저장하시고요. 이제 3작업. 요번 3작업은 요 1월 달에서는 3작업이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 피벗 테이블이 또 있죠? 그럼 여러분들 2월 시험에는 피벗 테이블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작년 12월에 나왔던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이렇게 2월달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1월, 12월, 11월, 10월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면 요 정렬 및 부분합은
또 제일 작업에 가서 B4부터 H12. 항상 알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똑같이 여러분들이 꼭 정독을 하셔야 돼. 대충 보면 안 돼요. 복사 버튼 눌러주시고 제3작업에 가서 B2. 여기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뭐예요? 모두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정렬 및 부분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순서대로 또 하시면 돼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은 제품 코드, 제품명, 분류가 있는데요. 요 분류가 화장품, 퍼스널 케어, 건강식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렬을 누구로 하셔야 돼요? 요 분류예요. 요 분류에다가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화장품이 먼저 왔으니까 요 내림차순이겠죠. 그럼 화장품끼리 퍼스널 케어, 건강, 식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명의 개수가 1차 부분합, 12월 매출 평균이 2차 부분합이 돼요. 그런데 얘네가 뭘로 정렬을 그룹을 했다? 분류죠. 분류.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합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창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가자마자 체크되어 있는 거를 빼세요. 요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래에 요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체크해 주시는 거고 나머지는 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빼주는 거야. 그리고 요 그룹화 항목은 뭘로 해야 돼요? 분류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분류로 정렬을 했으니까 그룹이 되어 있는 게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는 게 뭘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분류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명의 뭐예요? 개수. 여기 1차 부분합이죠. 확인을 눌러주고 그러면 여기 열너비가 안 맞았을 땐 좀 넓혀주시는 겁니다.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1차 했던 건 빼는 거예요. 빼고 누구? 12월 여기 보면 12월 매출에 대한 뭐예요? 평균. 분류별 12월 매출에 대한 뭐다? 평균이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결과처럼 이렇게 화장품 평균, 평균 개수 이렇게 나왔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하라 그랬어요? 윤곽. 여기서 윤곽 개요는 누구다? 얘죠. 이 부분을 지우래요. 어디 가서? 요 그룹 해제해서 지우시는 겁니다. 얘를 눌러서 개요 지우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없어졌죠? 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똑같게 되어 있나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숫자들이 맞는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저장을 눌러주시고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제4작업에 있는 그래프죠. 이 그래프를 할 때는 제1작업 시트에 있는 내용을 해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 가서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은 콜라겐 제품명이죠. 그 다음에 12월 매출 요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위를 지정을 할 때는 제품명을 다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부터 이제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가격 그 다음에 뭐예요? 12월 매출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삽입에 가면 요 세로 막대형 있죠. 세로 막대형에 있는 요 첫 번째 거 얘를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 데이터가 둘, 넷, 여섯, 여덟 개인데 여기는 둘, 넷, 여섯 개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차트 요 필터를 통해서 필요치 않은 데이터를 지우는 거예요. 콜라겐, 아이크림, 멀티비타민, 앱센스, 홍삼 그 다음에 탈모 샴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고급 비누 필요 없고 다음에 선크림이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콜라겐, 아이크림, 멀티비타민, SS, 홍삼, 선크림 같은 게 나오죠. 이렇게 해주시고 어디에 가서 이 차트 영역을 선택하면 이렇게 여기 차트 이동이 나옵니다. 이 이동을 눌러주세요. 얘를 눌러서 새 시트 눌러주시고 뭐다? 제4 작업이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써주시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차트가 나오는데 순서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얘를 끌고 이쪽 끝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끌고 가주세요.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꼭 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번을 한 거냐면 1번, 2번, 3번까지가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1번, 2번, 3번이 완성이 된 거고 4번에 요 차트 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을 몇 번으로 요 3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요 스타일 1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스타일에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보통 1번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선택되어 있으니까 놔두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역 여기 차트에는 글꼴을 뭐로 바꿔주래요? 굴림. 굴림의 크기를 얼마로 바꿔줘라? 1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뀌었죠? 그리고 채우기효과는 끝에 어디? 요 서식.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요 질감을 뭐로 바꿔준다? 요 파랑 박엽지.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림은 요 안쪽이죠. 여기를 눌러서 도형 채우기를 뭐로 바꿔준다? 흰색으로. 여기를 이제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은 여기죠. 얘를 눌러서 요 글꼴을 바꿔주는 건 홈에 가서 해주셔야 되지만 이 부분은 여기 도형에서 여기 서식에서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꿔주고 테두리를 검정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홈에 가서 굴림 그 다음에 20 그리고 굵게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도 검정으로 좀 바꿔놓고 내용을 써보도록 할게요. 건강식품 및 화장품 매출 현황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은 제목도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 7번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7번 중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가격 계열. 여기 보면은 가격이라고 하는 게 지금 파란 거예요. 얘를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 주셔서 누구 계열을 요 가격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무슨 축이에요? 보조축으로 바꿔주래요. 이번에 있는 이 부분을 가격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무슨 축으로? 보조축으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이 요게 표식이잖아요. 이 표식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계열 서식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채우기, 요 표식이죠. 요 표식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 뭐로 바꿔요? 세모. 세모의 크기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모양이 바뀝니다. 요 표식을 선택하고 계열 서식에 들어오면 이쪽에 뭐가 있어요? 요 표식 옵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네, 레이블 값이 나와 있는데 이 레이블 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차트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 들어가 있죠. 요 계열 홍삼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 가서 보면 홍삼 계열에 있는 어떤 거에 들어가서 막대에 들어가 있죠. 얘예요. 얘를 한번 더 눌러요. 더 눌러주시고 요 레이블에 들어가서 요 기타 옵션을 가면은 위치가 이렇게 요 바깥쪽 끝에 뭐 어디 끝에 나오죠? 지금 요 바깥쪽 끝에예요.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레이블도 넣어줬고 그 다음에 또 넣어야 되는 게 뭐예요? 레이블 넣고 눈금선은 이 부분이죠. 여기 눈금선을 선택을 하면 한 군데를 클릭하면 이렇게 동글동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눈금선 서식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색깔을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요 대시 종류를 뭐로 바꿔요? 파선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축을 잘해야 되겠죠? 축은 결과물을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 축은 맞아요. 여기는 보조축을 봐야 되는데 보조축은 이쪽이죠. 이쪽이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원 2만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얼마씩 최대값이 10만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9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축서식에 들어가서 최소값 0, 최대값 얼마? 10만원. 일시, 백, 천만, 10만원. 그리고 기본은 얼마로 바꿔야 돼요? 2만원. 일시, 백, 천만.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제 아까 나와 있는 결과물하고 비슷하게 모양이 변경이 됐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법내명을 바꾸래요. 법내명은 이거야. 여기가 법내죠. 법내명을 바꿔주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어디로 들어가요? 데이터 선택입니다. 들어가서 가격은 되니까 놔두고 요게 12월 매출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주신 다음에 옆에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적으면 돼요. 그죠? 더 그대로 써볼게요. 12월
그리고 영어로 나와야 되는데요. 영어로 나오면 안 되는데 자꾸 영어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그쵸? 해주고 12월 매출 가로 열고 단위 땡땡 만원이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확인 그 다음 뭐 누르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 줄로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법내명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법내명을 다 바꿨다라고 하면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여기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차트 바깥에 있으면 얘네들이 활성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 활성화 안 되죠. 커서 갖고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차트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도형에 들어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요 모양으로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놔 주시고 여기는 색깔은 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도형 스타일에서 맨 첫 번째 거를 바꿔주시고 홈에 가서 가운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매출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 나머지는 출력 행태 맞게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검정 또 이쪽에 여기 요 부분 있죠. 여기 검정 요 부분 또 요 부분에 검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쪽을 한번 누르고 이 서식에 도형 윤곽선을 검정 또 여기도 눌러주고 검정 또 여기도 글씨를 클릭하고 검정으로 눌러주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차트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저장을 꼭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저장이 다 되면 이제 제1작업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함수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수 문제는 우리가 이제 1번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실제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이 골라서 함수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랭크가 나왔어요. 함수를 먼저 보면 랭크가 나왔죠. 그리고 요 12월 매출에 대한 순위를 무슨 순위로 구해라? 내림차순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림이면 올더에다 0을 쓰거나 생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또 랭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범위는 뭐를 해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 클릭을 하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랭크.eq 그죠? 없으면 검색을 해야 됩니다. 랭크 뭐다? eq다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넘버라고 나와 있는 거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셀입니다. 그리고 여기 RF라고 나와 있는 거 우리 김쌤이랑 같이 엑셀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어 단어 필수 영단어 몇 가지 알아야 되죠. 그게 RF, range, 그 다음에 뭐예요? array였어요. 얘가 범위죠. 요 RF는 범위입니다.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에서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34,000에 대한 순위도 요 범위 안에서 31,200원도 요 범위 안에서 순위를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 범위 자체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눌러야 돼요? F4를 눌러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F4를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서 이동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F4 눌러서 꼭 뭐가 돼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되고 여기 올더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순위를 정하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순위를 정하는 방법인데 그게 내림이냐 오름이냐. 내림이면 생략을 해도 돼요. 그런데 오름차순이 나오면은 꼭 뭐를 적어야 된다? 1을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채우기 엔터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등수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조 방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제조 방식은 추주하고 지금 뭐가 나왔어요? write가 나왔습니다. 추주. 인덱스 넘버에 따른 번호가 1번이 나오면 1의 입력한 값이 나오고 2가 나오면 2의 입력한 값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 보면은 제품 코드의 마지막 숫자라고 했어요. 바로 요 숫자죠. 요 숫자를 우리가 write로 구해야 되는 거고 1이 나오면 value 1이면 직접, value 2면 OEM, value 3이면 제휴로 입력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추주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추주 함수로 들어가 주시면 되죠. 추주에 들어가서 어디를 요 인덱스 요 넘버라고 하는 거는 어디예요? 제품 코드의 마지막 숫자예요. 얘를 우리가 뭐로 써야 된다? write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는 거는 한 글자를 의미합니다. 맨 끝에 있는 하나만 필요하다. 그래서 얘가 1이 나오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직접. 2가 나오면 뭐라고 써야 된다? OEM이다. 이렇게 탭을 눌러주게 되면 이동이 되면서 큰 따옴표가 저절로 생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이 나오면 뭐다? 제휴다. 이것도 탭을 눌러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2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에 입력한 뭐가 나온 거예요? OEM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숫자가 1이 나오면 이 1번으로 가고 3이 나오면 이 3번으로 갑니다. 그렇죠? 자,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체육인들 해주셔서 밑에도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번은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count if가 나왔고 뒤에다가 개를 붙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하라고 나왔습니다. 뭐에? 요 퍼스널 케어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서 count if가 나왔어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죠. 더 답이 나오고자 하는 셀에다 클릭해 주시고 무슨 함수로 들어가요? count로. count 요 if 찾으면 되죠. 들어가서 요 range라고 하는 게 범위죠.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 어디에 있어요? 여기 퍼스널 케어가 여기 분류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름을 정해놨기 때문에 분류라고 뜬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count if나 sum if에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뭐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다가 퍼스널 케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다가 감싸주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만약에 퍼스널 케어가 아닌 제품의 수를 구하라고 했다라고 하면 여기 퍼자 앞에다가 이렇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지금은 퍼스널 케어를 구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AND 연산자 이용해서 뭐를 적어야 된다? 개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함수 결과 끝에다가 AND 연산자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다음 4번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이 라운드하고 디에버레이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디에버레이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주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어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필드명을 꼭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되고 지금 라운드라고 하는 요 반올림은 자릿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 항상 이렇게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나와요. 그러면 요 0이 몇 개가 됐어요? 2개죠? 양의 수니까 앞에 뭐 붙이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들어가는데 0의 개수를 세고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부터 들어가면 돼요? 라운드부터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라운드 들어가서 여기 넘디지트가 자릿수예요. 우리가 자릿수는 이미 알잖아.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넘버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서 디에버레이지로 구해서 그 나온 수를 마이너스 2로 반올림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요 이름 상자에 들어가서 디에버레이지가 있네요. 요거를 누를게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요.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여기까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12월 매출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1번이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죠. 여기 필드 열번호는 7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은 누구였어요? 건강식품이잖아요. 여기 분류가 누구인 거? 건강식품인 거. 여기 나오는 이 조건도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데 D 라운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 00 땡태즈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요 천단위 기호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뭐 이런 숫자는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해주셔도 되고 그냥 놔둬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가운데로 놔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12월 최대 매출액 맥스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맥스는 여러분들 그냥 직접 써볼까요? 는 그런 다음에 맥스 여기 맥스 있죠? 요 맥스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12월 매출 여기를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가로를 내가 직접 썼으니까 가로를 닫아요. 그리고 엔터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6번은
요 H14셀에 있는 요 값이 변할 때 요 가격을 나오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제품명에 대한 뭐를 구해라? 가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이 나와야 되는 셀에다 클릭을 해주시고 우리가 브이룩업에 항상 6번에는 이렇게 브이룩업이 나오고 있죠. 들어가서 이 브이룩업에 들어가면 첫 번째 칸은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셀,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적어야 된다? 0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브이룩업에 들어가면 첫 번째 칸은 여기 룩업 밸류는 어떤 거?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셀, 렌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써줘야 되고 요 범위, 테이블 어레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제품명에 대한 뭐예요? 가격이야. 제품명에 대한 여기 가격입니다. 그러면 요 가격이 있는 셀이 어떻게 돼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죠. 여기서부터 1번이에요. 2번, 3번, 4번이다. 그래서 열번호는 여기는 4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범위가 여기다 표 범위에다 클릭을 하고 제품명에 대한 가격을 범위 지정하고 열번호는 몇 번? 4번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이룩업이 나오면 첫 번째 칸은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셀, 마지막은 뭐다? 0. 그리고 표 범위 어디? 제품명에 대한 가격, 그리고 가격이 있는 열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천단의 기호 눌러주시고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눌러보면 되겠죠. 그럼 바뀌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를 해주시냐? 이 맨 마지막에 여기 안쪽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요. 마지막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최종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우리 1월 25년 1월 그죠? 25년 1월 우리 B형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A형, B형, C형 문제가 틀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틀은 똑같냐? 이렇게 뭐가 나오는 거. 요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오거나 정렬비 부분합이 나오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뭐 조건이라든가 뭐 정렬 기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다르겠죠. 그리고 또 뭐가 달라요? 함수가 나오는 부분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A형, B형, C형을 꼭 풀어보시고 본인이 1교시에 보게 되면 A형이고요. 2교시에 보게 되면 B형이고 3교시에 보게 되면 C형이 되는 거니까요. 골고루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시간 체크도 꼭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파이팅 하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 또 채널 멤버십 회원으로도 가입을 해주시면은 김쌤이 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